네, 안녕하세요. 저 예술로 창업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맡은 원택트 EM의 조영민입니다. 사실 저는 줌을 통해서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PT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오늘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들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고 이런 경험들을 공유를 많이 해봤어가지고 뭔가 제가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도 조금 있고 제 경험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경험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별것 아닌 게 될까 봐 이 시간이 조금 아까우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창업 경험을 공유해서 조금의 도움이 되고 혹은 또 영감이 또 가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왜 이 아이템을 시작하게 됐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공유가 소리도 같이 되고 있는지 몰라서 잠시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리 공유가 되고. 네. 이 영상은 DMMC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동양미래대 비스포크 사업에서 만들어주신 영상이고요. 보셨다시피 저희는 비대면으로 영화과나 아니면 문예창작과 연극연출과 같은 예술 입시를 대비해주는 그리고 강사들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어, 요거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창업을 하기 전에는 스토리텔링을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수업을 이제 나가서 학생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에는 항상 눈앞에 왜라는 상자와 어떻게라는 상자를 꺼내놓고 여기에서 하나씩 우리가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발장, 이름만 장발장이라고 따올게요. 네. 장발장이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이야기 등장시킨다라고 했을 때, 음, 이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 라는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왜라는 상자를 열게 되면은, 장발장은 왜 빵을 훔쳤을까? 배가 고파서. 그러면 왜 장발장은 배가 고팠을까? 가난해서. 왜 그럼 장발장은 가난할까? 라는 상자를 계속해서 열게 되면은 캐릭터가 강한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라는 상자를 열게 되면은 장발장은 어떻게 빵을 훔쳤을까? 창문으로 넘어가서 장발장은 어떻게 창문을 넘었을까?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문을 깨서 장발장은 어떻게 창문을 깼을까? 주변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플롯이 강한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저 창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랍게도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 때처럼 왜라는 상자와 어떻게라는 상자를 두고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물론 글을 쓸 때에도 왜라는 상자만 열 수도 없고 어떻게라는 상자만 열 수도 없는 것처럼 창업을 할 때에도 왜라는 박스만 열어서 창업을 성공시킬 수 없고 어떻게라는 박스만 열어서 창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주로 저는 왜라는 박스를 하나 자주 여는 편이고 직원들은 어떻게라는 상자를 많이 여는 편이긴 한데 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제가 고민했었던 이 왜라는 상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랑 코파운더는 20년도에 이제 예술 입시를 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만났는데요. 그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재직 중에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몇 가지 이제 예술 입시 학원들의 문제점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후에 등원율이 심하게는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 건데요. 물론 다른 학원들도 등원율이 떨어진 거는 당연한 결과였겠지만 50% 미만으로 떨어진 거는 좀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될 수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생들 중에 30% 가까이가 지방에서 입시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학원들의 경우에는 지방에서는 지방에 있는 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인터넷 강의로 입시를 대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술 입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희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 입시를 하면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비싼 사교육비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생들이 힘든 게 아니라 학생 부모님이 힘든 건데 어, 학생들이 보통 이제 예술가, 요즘에는 조금 덜해졌지만 예술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이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K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을 뉴스로 많이 접하면서 특히 뭐 영화과나 뭐 연극 연출과 이런 문예창작과 콘텐츠를 만드는 과에 대한 거부감 좀 많이 줄어드셨는데 이거를 이제 설득할 때 이제 이 사교육비에 대해서 강의료에 대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두 번째로는 접근성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지방 사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매주 7시간 이상을 통원 시간으로 써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좀 유행했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경기도에서 사는 사람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되고는 하는데, 경기도도 사실은 다행이고요. 이 예술과 입시를 서울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경북에서 오기도 하고, 경남에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매주 제주도에서 오기도 했고요. 이런 대도시에서 온 학생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고, 어, 정말 완전 시골인 곳에서 사는 학생들은 터미널까지 가는 것도 일인데, 거기서 7시간, 또 오는데 7시간이니까 거의 하루에 그러니까 이동 시간만 해서 일주일에 한 15시간에서 20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불편함, 그리고 불합리함을 좀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업을 결심했고요. 고투 아트스쿨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설립 목적을 좀 세웠어야 했는데요. 설립 목적은 뭐 심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투명하게, 더 저렴하게 라는 것이었고 저희가 조사한 예술학원들의 보완점은 이랬습니다. 기존의 예술 학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홍대 쪽에 몰려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영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 지역들은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 높은 임대료가 사실은 오너의 부담도 물론 되겠지만 이게 학생들의 부담으로 바로 좀 이어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들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강사들과 학생들을 직접 연결해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소화하게 된다면은 학생들의 수강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예술 입시 특징이 학부모님들이 이 예술 입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세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예술과 입시 정보가 거의 부족하다 보니까 과도한 수강료가 책정되어도 그 이유를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책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저희 고트아트 스쿨은 이 예술과 입시 정보를 양성화하는 각종 채널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예술과 입시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도록 노력했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 수강료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예술과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 중에는 지방에 찾아다니면서 이제 예술 교실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술과 입시를 하고 싶어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화과나 연출과 입시를 하고 싶어하는 전남 광양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배분고, 제철고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으로 뭐 영화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고트아트스쿨이라 검색하시면 그런 채널도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거의 24시간 무료로 학생들에게 입시 정보를 공유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의 기회 박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야 했고요. 어, 이들은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사정이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사정이고요. 대부분은 그냥 이런 상황 때문에 기회조차 좀 얻지 못하고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3 학생인데 어머님께 예술과 입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입시를 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 여기서부터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안 그래도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황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조금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냥 주변에 예술 입시 기관이 전혀 없어서 예술 입시를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은 수강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교실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고트아트 스쿨 서비스는요, 400명 가까운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전부 다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또 저렴하게 예술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서비스 오픈 1년 차 돼서 누적 매출액이 1억 원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존 학원들이 입시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그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좀 학생들이 아쉬워했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고투와 서포터즈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앰베서더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영화과나 아니면 연극 연출과 혹은 문예창작과 등 예술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자극이 될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존 입시 학원들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좀 다들 의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업 초창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 나섰다라는 게 어떤 이유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첫 번째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학령 인구가 좀 감소되는 수치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이에요. 거의 매년 5%에서 10% 정도의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수준이어가지고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감소세를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피벗이 자유로운 장점이 스타트업의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 또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더 이런 것들랑 연결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아까 현실적인 이유와 좀 다르게 좀 더 다양한 세대에게 예술적 체험을 늘리고 싶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관련 학과를 나오면서 주변에게 어르신분들, 특히 뭐 가족분들이나 집안 어른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야, 너 이거 소설로 한번 써봐라. 너 이야기, 내 이야기, 엄마 이야기 영화로 한번 만들어봐라. 연극으로 만들어봐라.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 어르신 분들이 사실은 예술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워낙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이런 것도 즐기고 싶은 마음은 또 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접목시킬까 고민하다가, 음, 메타버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같이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단어일 텐데요. 어, 근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왜 사라질 수도 있는 이 단어를 우린 왜 뛰어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그럼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단어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은 이 산업이 한 번쯤은 크게 좀 흔들릴 수 있다, 휘청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유가 기술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과도하게 약간 투기 위주로 흘러가는 산업 분위기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연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산업 분류 이런 거, 회사 분류 이런 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창업 지원하는 회사도 그렇고 뭐 대기업들도 그렇고 전부 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과 사실은 뭐 6개월 전, 5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벌써 사실은 뭔가 메타버스 하면 좀 시든 느낌이 조금 있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메타버스 산업, 그 중에서도 VR, AR을 활용하는 콘텐츠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허구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 영상을 하나 좀 같이 보고 가고 싶은데요. 준비된 것 같으세요? 네.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나 보고 싶었어. 이제 아프지 말아야지. 하늘 보고 대화를 한 거나 어떤 미친 여자가 하늘에 손 흔들고 있을 저예요. 네, 너무 사실 유명한 콘텐츠였어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할아버지 손에 컸는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안타까웠던 점은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조금 듣긴 했는데, 나이가 조금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랑 그런 대화를 좀 하기가,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또 사실은 더 솔직하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겸연쩍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못 남겨놨다라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콘텐츠는 실버 세대들을 대상으로 영상 자서전을 남겨드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AR이나 VR 혹은 360도 혹은 간단하게는 360도 카메라들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의 스토리텔링들을 수집해서 가족들 혹은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혹은 그 사람들이 보고 싶었을 때 언제든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PT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거창하게 약간 예술로 창업하기라는 단어로 선택해서
이 주제로 삼았지만 사실은 예술보다는 우리 창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민하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었던 그 예술에서 있었던 내용들 좀 차용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갔었는데요.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조금 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